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보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독립언론 IM피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일 먼저 준비한 헤드라인 살펴보죠. 개학기 코앞인데 교과서는요라는 제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개학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학교에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가 뜨거운 감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예. 이 뭐 쉽게 말해서 종이책을 이제 디지털화 해갖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이 AI 기능을 넣어서 예. 이 뭐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무슨 문제니? 좋은 교과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일단 교육부가 여기에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예.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 뭐 돈 많이 들이더라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데만 도움이 된다면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디지털 뭐 기기 이제 과몰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손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떼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또 반드시 필수적으로 같이 한다. 이런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면 개학인데 이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돼서 어떤 준비 작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당장 개학은 해야 되고 뭐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은 해야 되겠고 이런 예. 것들이 사전 준비가 소홀한 관계에서 너무 강행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좀 이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교과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자료로 규정하자. 이런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12월 26일 이제 국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이제 분류하는 초등중등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는 됐어요. 예. 근데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거부하면서 예. 기존 정책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필수 교과서가 아닌 이 교육 자료가 되면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어서 굳이 이제 뭐 꼭 도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니까는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이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할 확률도 적고요. 예. 국회에서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어떤 업체에서 반발이 하냐면 이 AI 교과서를 제작한 이 출판사, 이 업체에서 뭐 예. 소송까지 하겠다고 굉장히 반발을 했고, 수익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이제 제의를 요구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예, 예. 결국 이제 지난달 22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예. AI 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거부권은 특검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군요. 네, 이 모든 부분도 좀 쓸 수 법원에서. 있네요, 네. 보니까. AI 교과서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직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 어른들에게는 뭐 더더욱이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사실 교사들 내에서도 이거 그냥 막연하게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준비를 하면서 도입하자라는 얘기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교과서 도입에 대한 교사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그 교과서의 질인데 뭐 AI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최첨단 같은데 예. 선생님들이 보니까 이게 그냥 문제 풀이식을 그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학습, 획일화하는 예. 학습이랑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떤 집중력이 좀 저하되고 네네. 시력도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요새 앞서서 얘기했듯이 디지털 기기에 있던 과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요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해력이 좀 나쁘다 저하됐다는 얘기 많이 하실 그렇죠.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디지털 기기 특히 이제 요 짧은 영상, 짧은 글만 보다 보니까 어떤 문맥과 의미를 잘 아이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하면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일부 이제 북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이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종이책으로 회계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교사들이 좀 반발하는 게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이지만 사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은 뭐 100% 도입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자, 말씀하신 대로 AI 교과서 도입에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었고 앞으로도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이 도입에 따른 비용을 또 뭐 교육부에서 다 대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구독료를 하고 이제 그거를 내야 되거든요. 아, 구독료를 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만 이제 예. 볼 수 있으니까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도교육청이 지난해 44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23억 원을 감액해 갖고 최종적으로 27억 4,800만 원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난 이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또 지방 재정도 덩달아 나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늘봄 학교가 이제 또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예. 고교무상 교육 예산이 우리 그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거를 이제 멈췄잖아요. 중단했잖아요. 안 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또 해야 돼요. 예. 여기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까지 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아니 이 예산이 없어갖고 정작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해야 할 교실과 어떤 시설에 예. 투입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요새 아이들 교과서가 없어서 수업을 못 하나? 아니 그리고 또 교과서 말고 참고서 매 과목마다 한 권씩 샀잖아요. 예. 거기 학원 보내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 안전한 뭐 학교 장비들 예. 이런 거에 좀 치중을 하고 이런 AI 교과서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낭비되는 거를 좀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합리적인 걱정이죠. 사실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그리고 돈 들어갈 걸 많이 만들면서 그건 돈은 안 주겠다라고 하면은 지역 교육청에서는 다들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AI 교과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악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뭐 교육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긴 한데 좀 걱정이긴 하네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좀 우선순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뒷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또 드립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주도 교육청이 이제 매년 중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이제 노트북, 드림 노트북을 예. 이제 제공하는데 올해도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신입생 6,290명에게 예. 이제 드림 노트북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반납한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죠. 자, 근데 앞서 헤드라인에서 언급한 AI 교과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도입이 돼서 지급받은 노트북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은 뭐 연계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이 노트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예. 제 딸도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갔는데 1학년 때 이 드림 노트북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학교에 갖고 간 게 한 10번도 안 돼요. 그래요? 예. 실제로 도교육청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중학생들한테 이제 노트북 얼만큼 활용하냐 했더니 16.8%가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급받은 노트북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노트북을 왜 쓰지 않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실제로 쓸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했으니까는 예. 그때는 막 노트북 사갖고 막 이렇게 화상 수업하는데 지금 거의 이제 온라인 수업을 안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냥 뭐 필요가 없고 또 학생들이 이제 노트북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싶어도 안 된대. 이게 보안 프로그램을 하도 막혀갖고 게임할까봐 뭐 막아놓는다는 얘기 그런 들었는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용성이 떨어져갖고 근데 노트북은 그냥 가방에 넣어서 그대로 있고 집에 있는 뭐 PC나 스마트폰을 더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뭐 개인 휴대전화야 대부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물론 노트북도 있고 뭐 개인 노트북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패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전체 학생에게 사실 지원하려면은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노트북 구입 예산만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지금 교육청이 예산이 없어갖고 긴축 예산, 뭐 긴급 예산 막 편성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예. 정작 활용도가 떨어지니까는 이거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또 뭐 이거 완전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요새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드인데 태블릿, 예. 예, 근데 이게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국내산이 아니라 예. 그 A사의 어떤 그 패드예요. 근데 예.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때도 이런 패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막 오류 나고 막 프로그램 작동 안 되고 아, 기억이 안 좋았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되게 저가 기기야. 예, 예. 활용도가 떨어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는 잘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예. 지금 시대에서는 디지털 기기 필요하죠. 그런데 이 뭐 실제 말해서 게임을 할까봐 뭐 아이들이 뭐 딴짓 할까봐 자꾸 이제 성능을 좀 낮추는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좀 막는 게 예, 예.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아이들이 뭐 게임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예.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하다 보면서 창의력도 늘어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도 이제 찾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보여주기식 어떤 교육 정책보다는 정말 교실에서 예. 선생님, 뭐 아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즐겁게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최첨단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예. 계속 추진됐으면 합니다.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임명도 기자와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슈 헤드라인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림픽 정신에 사격이 들어가 있고 체육이 스포츠가 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평화대공원의 취지와도 이제 멀어지는 거고요. 뭐 진지동굴이나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들은 다시 한번 좀 재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적으로 우리 좀 어학적으로 제주도 도민이라면은 정말 그 찬성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공부가 제일 조롱거리거든요.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수준이 얼마나 저열하길래 저런 역사 유적지에다가 저런 걸 집어넣는다. 네, 이번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제주도 의회 양병호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김정임 송악산 알뜨르 사람들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을 모신 것은 이제 제주평화대공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인데요. 제주평화대공원은 사실 뭐 제주도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다행히 이제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야기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도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진행 중인데 이게 일단 국토부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아마 많이 나서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협의 과정이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말씀드릴까요? 예. 사실상 이게 2019년도부터 대통령 공약 사업이 이어졌고요. 예. 그 공약 사업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민군 복합형 지역발전계획상 유보 사업으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없어진 사업이다 이럴 정도로 있던 중에 전함수 도의회 의장 이제 지금 이상봉 의원 저해서 국방부를 송재호 국회의원께서 연결을 시켜준 게 첫 발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는 듯 했는데 예. 이제 법도 통과가 2023년 6월 30일 날 무상 사용 10년 단위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용역비가 상임위 통과됐지만은 본회의에서 현재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게 현재 중지돼 있고 이제 제주도정에서 평화 외교과에서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해서 1억 8천이 이제 금년에 잡혀 있는 단계까지가 현재 이렇게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이걸
사실은 완전히 받아오고 싶었는데 예. 거기까지 협의가 안 되고 이제 무상 임대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계속 뭐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두의 마음이긴 할 텐데. 근데 지금 송악산 일대 대규모 관광 개발도 추진되고 또 이게 또 연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지금 이 사업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 지난 12월 18일에 마라해양 도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잠깐 보자면은 대정읍의 송악산과 알뜨르 비행장까지 마라해양 도립공원 인근 지역을 평화 역사 생태벨트로 조성하겠다 밝히면서 사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업이라서 별로 이견이 없었는데 스포츠타운을 포함시키는 계획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부터 좀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와도 아직 좀 협의가 덜 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획이 발표되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그 발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잠깐 좀 여쭤볼까요? 일단 사실은 이 평화공원의 이야기 시작은요. 2005년도에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부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도민분들도 이제 다 알고 계시고 네. 그리고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4.3과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서 좀 더 나아가서 제주를 좀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이념을 좀 실현해보는 곳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예. 하는 그러한 이제 도민적 염원을 담고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예. 했을 때 바로 일제 강점기 전쟁 유적과 그리고 4.3의 아픔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알뜨르가 주목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송악산과 알뜨르 개발 관련 용역이 무려 5건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용역들은 송악산과 알뜨르를 평화대공원의 조성을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평화공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방안을 제시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도 제주도 의회에서도 송악산과 알뜨르를 묶어서 평화대공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기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지역에서도 이제 평화 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이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도 서울도민회와 더불어서 이제 토론회도 국회에서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해가 있으실 테니까 저희는 좀 얘기를 한번 그럼 바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아마 김재인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시고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도 별 이견 없이 왔던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작년 10월 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타운이 포함된 계획안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변경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원래 취지는 송악산을 연계한 세계 평화 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청에서 발표한 청정 제주 송악선언 실천 조치 1호의 내용에 보면 이제 이제는 이런 논란에 좀 마침표를 찍기 위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겠다. 꼭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러한 이유는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세계의 화산학 교과서로 불릴 만큼 역사 문화적 가치도 매우 크다. 이렇게 하면서 송악산 인근에도 국가 등록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제주도청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마라해양 도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송악선이 나왔던 시기는 아마 원희룡 도정 시절이었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또 도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약속이 좀 변질되지 않도록 연구와 조사를 통해 송악산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결과로 외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에
그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되사와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실천의 방안으로 도민의 세금, 도민의 네. 혈세를 들여서 신해완 땅을 사들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마라 해양 도립공원 변경 용역이 시작이 되었고 이 마라 그 해양 도립공원을 육상까지 확대하면서 이제 송악산과 연계한 평화대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문제점을 갖고 이제 그 용역을 집행했던 그러면 겁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스포츠 예. 관련 사업이 거기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를 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취지대로 좀 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뉘앙스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더라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일단 처음에는 사실 스포츠타운 계획은 없었는데 작년 10월 말에 이제 지사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또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예. 그 평화대공원의 부분의 스포츠타운은 작년에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 이게 송악산 확대하고 알뜰호가 진행이 되면서 그 제주도정이 일단 지역주민 상생 방안에 대해서 계속 송악산과 알뜰호의 그렇죠. 용역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송악산이 이제 대전민 대부분 상모 지역 출신들인데요. 피해 지역 주민 아닙니까? 예. 이제 여기에서 하면서 이제 상생 방안을 찾는 부분이 여러 가지를 제시했어요. 호텔, 그다음에 관광. 예. 이게 다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주민하고 민자에서 나타나서 다 백지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이제 가져올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포츠 문제가 타운이라는 명칭은 최근에 붙여졌지만 민자 전지훈련 이게 사례가 당시 서귀포 시가 스포츠 메카에서 강상주 시장이 이제 저렇게 스포츠를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그래서 호텔과 어떤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정의 스포츠도 낙후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이런 부분을 그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스포츠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근데 그게 애초에 평화대공원 부지에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죠.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평화대공원을 자꾸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구상에는 전쟁이 있는 데는 대공원이 많거든요. 근데 본의원은 세 가지를 우선 맹점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평화대공원은 평화 아닙니까? 아픔이 있기 때문에 평화인데 일단 본래의 상태, 지역 주민들이 상생 이것이 첫째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됐을 때 보존, 역사 보존하고 개성 발전 이것이 되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어떤 요거에서 지역 주민들이 상생 방안이 연계된 이런 부분이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제 잔재물이지 않습니까? 이 일제 잔재물을 일본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저는 뭐냐면 이 일제 잔재물이 중요하다보다는 우리 제주만이 평화의 섬에를 이제 상징성을 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대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벨트화해서 가져갈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가 되지 않으면 평화대공원 하면 이제 정부도 관심 안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평화로운 대공원, 그다음에 우리 제주의 자존 이 두 축을 갖고 있지 않고는 이 평화대공원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묻혀두면서 이거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사실 평화대공원을 만드는 취지에는 조금 좀 반할 수도 있는 말씀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일제 잔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일제 우리가 잔재 맞죠. 아픈 그 기억들을 굳이 없애지 않고 보존을 하면서 이걸 다음 세대에 이제 전승을 하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적인 수단으로서도 활용한다는 건데
이게 굳이 잔재의 존재 필요성까지도 본 의원이 예. 저는 대정을 지역구로서 예, 예. 지금 도정이나 정부나 모든 이제 부분에 대정민의 이제 피해에 대해서는 이거는 2차, 3차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평화대공원이나 이 일제 이것을 역사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화로운 대공원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너무 제가 인위적으로 가지 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더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부분이 예. 지금 이제 대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뭘 하나 할 때마다 예. 계획이 완전 되지도 않는데 하다면 간섭으로 보이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아픔이 있는 설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예.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좀 간섭이 성격 그런 부분을 좀 잘 어우르고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평화대공원 사업이 최근에 그 스포츠타운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우리 양병호 의원님은 이제 지역구를 이제 다 토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부. 예. 네네. 그렇지만 또한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스포츠 타운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정 지역은 우리가 그 다 알다시피 전통적 문화 유적 지역이고요. 예. 그리고 일제 강점기 유적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유적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관광 문화 지역이 중첩된 제주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그 학자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이곳은 세계적으로 정말 보기 드문 지역이다. 그러면 이러한 점 때문에 예. 사실은 종합적인 계획 속에 좀 정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예. 누구나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화공원으로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 문화재심의위원이신 그 김태일 교수님 같은 경우도 예.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예전에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예. 이렇게 대해서 좀 조언도 해주시는 부분 대해서는 예, 예. 저희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반대를 예. 하지는 다만 않습니다. 그 스포츠타운이 평화대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취지에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좀 얘기할까요? 예.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은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네. 될 수 있으면 우리 대정민들이 굉장히 격앙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마치 하자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아까 그 간섭 얘기하신 것이 바로 대정 그 지역 부분입니다. 사람들 말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 부분을 간섭하는 것 같다 말씀이신 약간 건가요? 그런 뉘앙스로 대정민들이 그래요? 비춰질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예. 다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주도정에서 나왔으면 참 이 발언서가 맞았을 텐데. 예, 저희도 섭외 요청을 그렇지 했었는데 안 못한 나오셨습니다만.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2020년도부터 뭐 저만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그다음 도지사, 정부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한 위치에 예. 워낙 아끼는 곳이다 보니까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스포츠 하면 아까 파크 골프장, 그다음에 야구장, 예. 사기장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하자 어떤 페이퍼의 어느 번지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스케치한 부분을 저도 보긴 봤지만 용역 안에 대강에 이제 그림이 나왔죠. 그런데 예. 이제 그 부분이 제목부터 너무 돌출하다 보니까 이제 본 의원이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의 평화대공원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는 그때 당시에 본래가 어떤 곳이었느냐. 예. 그때가 6개 마을하고 숲이 조성돼 있었거든요. 네. 침수가 저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우선 그때 본래 상태로 일정 부분은 나무를 심고 거기를 이제 보존 관리나 나무인 경우는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지역 피해 주민들은 스포츠 파크를 하든지 예. 뭘 하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하나 생각하고
현재 두 번째 야구장하고 사격장이 있는 부분 예. 하겠다는 부분은 정확히 이걸 평화대공원의 아예 구역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구역이 한 2만 5천 평 되는 구역인데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거든요. 유스 호텔. 그 계획은 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죠. 예. 거기에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749억 예산 중에 예. 177억 원을 뺀 거를 제주도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177억 원이 거기에 청소년 수련 유스 호텔입니다. 원래 그걸 빼고 이제 그것이 민자 유치로 돼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을 빼고. 빼고 지금만 이제 평화대공원만 노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이번에 이제 야구장하고 그쪽에 하겠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 되면 거기 해보면 그 부분이 부지가 남아서 가능할지 예. 안 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사격장 위치도 그 부분보다는 이제 현재 그 국방부 사격장이 이제 2026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콘크리트 벽으로 12m 이제 하고 하수처리장 있고 거기에도 국방부 지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란 이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사격장 듭니다. 같은 경우는 평화대공원 앞부전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렇죠. 다른 쪽으로도 바꿀 수 있는 일란 이안 부분이나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좀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은 취지와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탄생하게 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스포츠타운이 들어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의원님 말씀은 이미 이제 유스 호스텔 부지로 계획된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 그거 대신에 지금 이제 이게 국가 사업 또 이제 도정의 사업이 되는 이 스포츠타운이 들어오는 것이 결코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지만 있으면 훼손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만 지금 거기에 바운다리 국방부 협의를 하려면 평화대공원 부지 안내의 무상 사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역을 우선 그것이 먼저 이제 계획이 나오고 이번에 1억 8천 용역이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저희 생각은 주차장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요. 하나 또 제가 현재 그림 그려본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열어두시네요. 그 이제 부분은. 확정적인 거는 시기상주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겁니다. 자,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여기 이렇게 올해 작년 연말에 이제 그 마라 해양 도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용역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 평화공원 조성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그 앞전에는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여기가 지금 그 신내원 땅이거든요. 여기가 새로 매입한 제주도에서 이번에 새로 매입한 신내원 땅이에요. 여기까지 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지금 좀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도민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번에 그 도립공원 과정에서 이쪽 부분은 지금 제척이 됐어요. 이쪽 부분은 제척이 돼서 사실은 이제 도립공원 하는 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인데. 이 신내원 부지를 도민의 세금으로 다 사들였잖아요. 도민이 사들였기 때문에 저는 이 신내원 부분 이 땅까지 다 포함을 해서 도립공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스포츠 전지 훈련장 이거를 짓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그거를 멈추게 했는데 다시 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좀 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여기가 이제 활주로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스포츠 파크를 하겠다 하고는 이곳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역사 문화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초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간다고 하니 이런 결과가 초래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인 역사 유적에 대한 조사가 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전체 부지에 대한 기초 조사, 뭐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시설들이 있었고 어떻게 활용이 되었고 이런 예. 거를 제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타운을 만약에 그래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예. 여기는 정말 스포츠타운을 짓겠다라는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사만 하면은. 네네네. 자, 제가 아마 이제 의원님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걸 텐데 도정의 고민은 이제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대공원 좋다. 그 사업 가져와서 우리가 취지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네. 뭐 조금 이제 거친 표현도 나오긴 했었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가겠느냐? 평화대공원이 유지가 되겠느냐? 그럼 그 유지가 될 만한 시설이 있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스포츠타운 같은 것이 있어야 전체 시설도 유지하면서 평화대공원의 취지를 그래도 좀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고민이 도정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사실상 제주가 그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예. 2008년도부터 15년까지 통계를 보면 그 부가가치를 유발한 효과까지 해서 10조 3,499억 원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저 역시도 아까 앞서서 말했지만 스포츠타운을 반대하거나 뭐 어떻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곳에 그 스포츠타운에 대한 검증된 바도 없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정말 저희가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 예. 그 이야기 되어 왔던 예. 이 평화공원만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예.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의 현장으로서도의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평화공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타운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원래 취지만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그렇죠. 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대정민들이 생각하고는 좀 예.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대정민들이 3년째 지역 주민 수용성 방안해서 예. 지역위원으로서 근데 저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은민들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네. 그 이제 그 강제 수용된 토지 그 후손들이 지금 나이를 60대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어떤 일자리라든가 수익성을 이제 이런 부분에 훼손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로 이제 맞춰졌습니다. 예, 예. 평화대공원이 하면 마치 고 수입이 날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사 기록의 공간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거를 이번에 기본민 시설계가 된다면은 진지동굴 복원, 개방, 중국어 포로 수용소, 그리고 육군 제일훈련소, 3다 예, 그때 황금지 노래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서 체험의 공간으로 이게 6.25라든가 어떤 체험의 공간으로 잘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특히나 스포츠타운인 경우는 현재 실체가 이렇게 도에서는 발표됐지만 어떤 구체적인 예산이나 지적화 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의원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제가 좀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시고 이제 네.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더 그렇게 있으니까요. 하고 이제 대정인민들이 무조건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도정에만 바라보고 예. 이제 하면 여러 가지 토지 문제, 예산 문제, 어떤 방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걸림돌이 있을런지 이런 부분들을 어우러 가지고 예, 1차는 저 알뜰로와 송악산에는 지역 주민들이 도정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역 주민들이 수용성을 받아들이고 보존과 상생. 이 부분에 삼박자가 맞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과거를 치유를 좀 해내고 예. 할 수 있다. 지역위원으로서는 1차가 지역 주민들이 치유죠. 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있는데 사실 그 수용성 관련해서 항상 갈등이 이제 예.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이 의견이 하나의 통합된 의견인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도 좀 있으신 건지. 그 다른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이란 건 각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 전체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예. 우리가 23개 단체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알뜰 평화대공원, 송악산 알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가 23개 단체로 해서 서울 도민회 회장이 을 포함해서 공동 대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조성해서 유치 추진위원회 이렇게 두 단체가 해서 대부분 중복이 많이 됩니다만은 위원회 위주로 해서 예, 예. 이제 그 찬성 그 스포츠타운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찬성 의견들은 지금 취합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고 그게 정리는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도정을 어떻게 가는지
이제 이런 흐름을 보고 예, 예.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또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은 이제 어떤 큰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제주도 내에서 네. 지역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막상 가보면은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많았던 경우들도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해서 여쭤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말씀해 잠깐 주시죠.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이게 지금 송악산 도립공원 확대 지정안에서 좀 보면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예, 카메라 쪽으로. 예, 예. 이렇게 보시면 그 자연 경관 및 생태 보전 가능 답을 대답한 게 62.2%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여기에 이제 체육시설, 전망대 등 휴양 편의시설은 26.7%라는 거죠. 어느 조사 결과죠? 이게 지금 그 작년 연말에 발표된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용역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까?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 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또 이제 그 송악산 용역 발표된 게 있거든요. 예. 네, 거기에도 보면 아름다운 경관 유지, 그리고 평화공원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이게 그리고 관광객 교류 증대, 이것이 70%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이거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창출로 이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여기는 그 제주도에 어디를 둘러봐도 이만한 곳은 없고, 그리고 세계를 어디를 둘러봐도 이것을 자랑할 만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것저것 이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한 목소리를 좀 통해서 이 평화공원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와 지역의 관련 콘텐츠로. 예. 지역의 이 목소리만은 갖고는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향해서 예. 국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담대한 그 계획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관철해낼 수 있는 그 평화대공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의 그 계획이 나와야, 그러니까 스포츠타운이 들어가지 않는, 네네네. 그러니까 평화를 콘텐츠로 한 그것이 나와야 정부를 또 설득할 네네네. 그런 안도 나올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거고. 예, 아까 잠깐만 이거만 예. 지금 대정민이 잘못 들으면 이제 방송을 대정민들이 들으면 예. 오해를 할 텐데 우리 김정인 대표께서 이제 26% 어떤 얘기 이 부분은 이거 다 배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철다 그 전망대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해서 이제 안 하기로 정리됐고요. 예. 다만 이 부분이 대정민들이 진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건 없죠. 이제 현재만 논란이 잠깐쯤은 올라와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이번에 평화대공원인 경우는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트와 이제 이거 송악산 이제 도면을 사실은 갖고 왔습니다만은 현재 이거 평화대공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송악산 그 네. 중간에 예. 현재 이제 여기가 진지동굴 있고 고사포 진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를 묶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 대정민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정민들이 나름대로 모아놓은 수용성에 대해서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도정하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참 이게 과연 되겠냐 안 되겠냐면서 이제 좀 실망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예. 말씀은 이제 큰 틀의 취지는 훼손이 되지 않는다. 그 안에 예. 스포츠타운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반론 한마디만 있으신가요? 예. 사실상 지금 제주도 전역을 보면 예. 강창학 야구장이라든지 예.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제주시에 있는 그 종합 이것도 지금 짓겠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 예산이 아직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 근데 거기를 쭉 둘러봤을 때 사실상 지금 굉장히 활용도가 낮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동계 전지 훈련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굉장히 텅텅 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쓰인 돈이 8억 8천만 원이에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근데 수익은 2억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듣고 얘기하죠. 또 이제 바로 며칠 전에 21일 날 네. 이제 제주도 의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도 전지훈련 경쟁력 약화 제기를 문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답변하기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복합단지 전지훈련장들이 잘 갖춰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외국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굳이 알뜨르 그 역사가 있는 이 땅에다가 스포츠 타운을 지을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는 그 전지훈련 예산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22년도에 8억 원이던 것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4억 2천만 원, 4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뭐 4억 2천만 원이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스포츠를 통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제주도 역시도 우리가 예전에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맨날 카운트다운 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게 어느 날 순간 안 하게 된 게 바로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자, 이 스포츠타운이라는 게 반드시 또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훼손하면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이제 말씀이셨고요. 저희 오늘 굉장히 좀 뜨거운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벌써 저희가 다 뭐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처럼 이렇게 뭐 토시까지 있는 시나리오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나리오를 다 무시하고 오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양쪽 얘기 들으면서 두 분 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의 이야기 모두가 다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이 좀 다르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도 계속 토론을 하면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들은 더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마지막 하도록 한마디도 하겠습니다. 못하는군요. 30초씩만 드릴까요? 그러면? 네네네. 30초만 그럼 말씀해 주시죠, 대표님. 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그 20여 년 동안 구상해온 이 이야기를 사실 이제 지역분들께나 도민분들께 전하기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소통이 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역사와 유적이 있는 이 공간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취지에도 어긋나는 좀 스포츠 타운 조성 주장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1926년이 되면요. 이 가슴 아픈 그 알뜨르 비행장 계획을 세웠던 게 2026년이 되면 1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제동원돼 피땀 흘리며 비행장 공사에 공출된 조상님들이 과연 이 땅에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도 어떤 주제 간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분명히 그게 존재하는 것은 그 일제 잔재물 그 속에 대전인민들이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 치유를 같이 겸비한 그 평화로운 평화대공원이 잘 조성됐으면 바라고요. 또 특히나 기본민 실질 설계에서 이 부분들이 대전인민이 이제 생각, 도민이 생각, 이제 도정이 생각을 삼박자 잘 밸런스 맞춰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와 역사 그리고 생태까지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지향점이 담긴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거울 좋은 말이 아닌 그 가치가 녹아있는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매듭지어지길 바라면서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